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들의 눈물도, 숲속의 웅장한 궁전도, 코끝을 찌르는 백합 향기까지도. 그런데 왜일까요? 친절한 원장의 미소가 박제된 괴물처럼 느껴지고 아들이 건넨 입소동의서의 글자들이 피로 쓴 계약서처럼 보인 건 치매 노인의 비참한 망상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연극일까요? 아들은 왜 아버지를 가두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을까요? 이곳에서 사라지는 노인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웅장한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걸리는 순간 당신이 알던 효도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이름으로 바뀝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 기억조차 도둑맞은 노병의 손에 들린 마지막 무기. 그건 아들조차 예상치 못한 기괴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 가면 뒤에 숨겨진 그림자 요양원의 문이 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검은색 승용차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나무들은 마치 거대한 창살처럼 치환의 마음을 옥죄어 오지요. 하지만 곁에 앉은 아들 영민의 손이 따뜻해 치환은 이내 마음을 놓습니다. 마침내 나타난 안식의 집은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궁전 같았습니다. 푸른 숲과 어우러진 요양원의 외관은 세상 어디보다 평화로워 보였죠. 아버지,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곳이에요.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모셨습니다. 이제 고생은 그만하시고 여기서 편히 쉬세요. 영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치환은 아들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요양원 정문에는 건장한 가드들이 서 있었지만 치환은 그저 보안이 철저한 고급 시설이라 생각하며 대견해했습니다. 박 원장이라는 남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그는 치환에게 화사한 백합 꽃다발을 안겨주며 정중히 인사했지요. 어르신 환영합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아버님께 완전한 안식을 드릴 공간입니다. 그 친절한 목소리에 치환은 아무런 의심 없이 영민이 내미는 입소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돋보기가 없었지만 아들이 준비한 서류니 당연히 좋은 내용일 거라 믿었죠. 그런데 서명을 마치자마자 영민의 태도가 급해집니다. 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더니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다며 서둘러 짐을 내립니다. 아버지, 금방 또 올게요.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아들은 치환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탑니다.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치환은 까닭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지요. 영민의 차가 정문을 벗어나는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묵직한 철제 정문이 닫혔습니다. 커다란 자물쇠가 걸리는 금속성 소리가 산울림처럼 번졌죠. 방금 전까지 미소 짓던 가드들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치환을 에워싸고는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치환은 화려하게 꾸며진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최고급 가구와 푹신한 침대가 놓여 있었지만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가득했죠. 치환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던 높은 담벼락이 숲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덧대어져 있었지요. 치환은 멍하니 그 높은 벽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영민아, 벌써 보고 싶구나. 그런데 여기가 정말 요양원이 맞느냐? 평화로운 클래식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지만 치환의 등 뒤로는 알 수 없는 어둠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입소 첫날의 어스름이 깔리자 요양원 복도에는 기분 나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치환이 낯선 침대에 누워 뒤척이던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쟁반과 금속제함이 들려 있었지요. 어르신, 정밀 건강검진 시간입니다. 우선 소지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김 간호사는 대답도 듣지 않고 치환의 머리맡에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치환이 당황해 손을 뻗자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가로챘지요. 요양원 내부는 특수치료구역이라 전자파가 나오면 치료에 방해돼요. 잠시 맡아두겠습니다. 뒤이어 그녀는 치환의 가방을 뒤져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아들이 챙겨주었던 개인 인감도장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아니, 이보게, 지갑이랑 도장은 왜 가져가는 건가? 치환의 항의에 소란을 들은 박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어르신, 이곳은 분실 위험이 커서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금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원하실 때 온전히 돌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등 뒤에 버티고 선 가드들의 위압감에 치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전화기를 들어보았지만 외부로 연결되는 신호음 대신 안내 데스크로만 연결되는 구조라는 녹음된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치환이 바람이라도 쐬려 방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 앞에는 번쩍이는 지문 인식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가드들이 없으면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였지요. 창문 쪽으로 다가가 힘껏 밀어보았지만 창문은 손가락 2개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만 벌어질 뿐이었습니다. 특수 잠금 장치가 걸린 창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죠. 식사 시간에 만난 다른 노인들은 모두 약에 취한 듯 멍한 눈으로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치환은 황급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 안쪽에는 잠금 장치가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 밖에서 철컥하며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안에서는 열 수 없고 밖에서만 통제할 수 있는 문. 그것은 영락없는 감옥의 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효도하는 곳이라고? 치환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았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벽면과 안락한 침대는 이제 거대한 덫의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의 높은 담벼락 위로 보름달이 떴지만 치환에게 그 달빛은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슬픈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믿었던 치환의 가슴에 서서히 의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의 아침은 규칙적이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치환은 식당 한 구석에 앉아 배급된 식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노인이 바닥으로 고꾸라지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법도 했지요. 하지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노인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무표정하게 밥을 씹어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환자 발생, 즉시 조치해. 김 간호사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건장한 관리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거칠게 제압하더니 정체 모를 액체가 든 주사를 허벅지에 찔렀습니다. 발버둥 치던 노인의 몸이 거짓말처럼 축 늘어졌지요. 관리자들은 마치 짐짝을 옮기듯 노인을 들것에 실어나갔습니다. 치환은 공포에 질려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쌀밥 밑바닥에 정체 모를 가루 형태의 약물이 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왜 안 드세요? 몸에 좋은 영양제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죠. 언제 다가왔는지 김 간호사가 치환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치환은 억지로 웃으며 밥을 입에 넣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눈을 돌린 사이 혀 밑에 숨겨둔 알약들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치화는 스스로에게 수백 번 다짐했지요. 며칠 뒤 치화는 청소 수레를 피해 복도를 걷다 우연히 주방 뒷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곰팡이가 핀 저급식자재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통조림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프리미엄 요양원이라 광고하며 거액을 받으면서 정작 노인들에게는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 게시판에 적힌 재활 프로그램은 실체가 없으며 온종일 TV만 틀어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요양원의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복도에서는 드르륵거리는 무거운 카트 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치화는 잠든 척하며 환풍구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달 물량은 다 찼나? 네, 원장님. 서류 작업만 끝나면 됩니다. 관리자들의 은밀한 대화 속에서 치화는 이곳이 단순한 요양원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치화는 매일 산책 시간을 이용해 요양원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어디에 CCTV가 있는지, 가드들이 교대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평온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스피커 너머로 은폐된 폭력의 징후들이 하나둘 포착될 때마다 치환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늙고 힘없는 노인이라고 얕보지 마라. 치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꽉 쥐며 탈출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을 뗐습니다. 치환은 며칠째 아들의 소식이 없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원장실을 찾아가 몇 번이고 간청한 끝에 드디어 아들과 통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 원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 스피커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아들 영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아버지, 저 영민이에요. 거기 편안하시죠? 제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가보네요. 식사 잘하시고 건강하게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치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치환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민의 말투가 지나치게 단조롭고 마치 미리 정해진 대본을 읽는 것처럼 기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치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민아, 너 작년 내 생일에 우리가 같이 먹었던 음식이 뭐였는지 기억나느냐? 내가 참 좋아했잖니.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흐르더니 지직거리는 기계적인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아, 아버지.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들의 대답은 질문과 상관없이 툭 끊기듯 돌아왔습니다. 박 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허허, 산속이라 통신 상태가 좋지 않네요. 어르신, 이제 방으로 돌아가 쉬시죠. 며칠 뒤 치환은 복도를 지나다 열려있는 복도 청소함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관리자가 실수로 두고 간 태블릿 PC였지요. 치환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자 경악스러운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영민 안부 인사, 영민 거절 대화, 영민 바쁨 등의 이름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샘플별로 녹음되어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 통화는 실제 대화가 아니라 짜깁기 된 음성을 들려준 가짜였습니다. 그 옆에 놓인 서류 뭉치를 넘기던 치환은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영민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합의서가 있었지요. 부친 치환의 요양원 위탁 및 재산담보대출 계약서. 영민은 자신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를 이 끔찍한 곳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면회를 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사회에서 매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치환은 피눈물을 쏟아내며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고철 덩어리처럼 요양원에 넘겼다는 사실에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죠.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치환의 흐려진 눈동자를 다시 번뜩이게 만들었습니다. 치환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다짐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아들과 그 공범들을 제 손으로 단죄하겠다고 말입니다. 깊은 밤 요양원은 죽은 듯 고요하지만 치환의 눈은 형광등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간 관찰해둔 환풍구 덮개를 소리 없이 떼어냈습니다. 마른 몸을 이용해 좁은 통로를 기어간 치환은 이내 원장실 천장 위 격자 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래쪽에서 낮은 웃음소리와 함께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원장님, 이제 이 집만 처분하면 계획대로 끝납니다. 아버지는 이미 정신이 나간 노인네가 다 됐으니 일사천리로 진행하시죠. 치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래에는 박 원장과 함께 아들 영민이 나란히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영민은 죄책감 없는 얼굴로 치환의 인감 도장을 꺼내 부동산 양도 서류에 거침없이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며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지요. 치환 씨가 자꾸 헛소리를 하니 내일부터는 수면제 용량을 2배로 늘려요. 강제로라도 지장을 찍어야 하니까. 영민은 아버지가 곧 치매 판정을 받을 것이니 집을 서둘러 팔아야 한다며 박 원장을 독촉했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로는 이미 사망한 다른 노인들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 리스트가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킨 뒤 재산을 탕진하는 전문 범죄 집단의 소굴이었던 겁니다. 치환은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그는 몰래 숨겨온 작은 메모지에 목격한 내용과 날짜, 그리고 그들이 언급한 계좌번호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원장실 금고 안에는 치환의 집 열쇠와 귀금속들이 전리품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자 영민은 박 원장과 양주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했습니다. 덕분에 큰 짐을 덜었습니다. 아버님도 여기서 편히 가시겠죠? 아들의 그 잔인한 말 한마디가 치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치환은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천장 너머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그래,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구나. 이제 내가 너를 단죄하마. 치환은 다시 좁은 통로를 기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그는 낡은 소형 메모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픈 아버지가 아니라 범죄자들을 사냥하기 위해 발톱을 숨긴 늙은 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치환과 함께 탈출을 모의하던 옆방 오노인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식 자랑을 늘어놓으며 치환에게 유일하게 말동무가 되어주던 분이었죠. 요양원 측은 가족들이 찾아와 급히 퇴원시켰다고 발표했지만 치환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낡은 지팡이가 복도 구석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치환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하 세탁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수거함 더미를 뒤지던 치환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노인이 매일같이 품고 살던 낡은 가족 사진첩이 세탁물 사이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손주들의 얼굴 위로 오물과 먼지가 묻어 있었죠. 세상에 이 소중한 걸 두고 갔을 리가 없어. 치환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뒷문 근처
의료 폐기물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대형 수거함 틈새에서 오 노인의 이름표가 선명하게 붙은 여행 가방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요양원은 재산 갈취가 끝난 노인들을 방치하여 자연사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치와는 창고 깊숙한 곳, 가려진 커튼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 노인이 차가운 침대에 사지가 묶인 채 방치된 현장이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노인의 팔에는 정체 모를 약물이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었죠. 이 악마 같은 놈들. 치환이 신음 섞인 탄식을 내뱉는 순간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환은 재빨리 어두운 박스더미 뒤에 몸을 눕혔습니다. 관리자들이 낄낄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치환은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재산 양도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자신임을 직감했습니다. 치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그동안 치매 환자인 척하며 조금씩 모아둔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식당에서 훔친 뾰족한 포크, 화장실 청소용 세정제, 그리고 단단한 매듭을 만든 수건. 보잘것없는 도구들이었지만 치환은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응시하며 치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나가야 한다. 나가서 저들의 죄를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비가 쏟아지는 오후 아들 영민이 원장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변호사를 사칭한 날카로운 인상의 공범이 가방을 들고 서 있었지요. 치환은 초점 없는 눈으로 입가에 침을 흘리며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치매 노인의 모습에 영민은 안심한 듯 혀를 찼습니다. 아버지,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이제 다 끝나요. 편히 쉬실 수 있다고요. 영민은 아버지를 마치 물건 취급하며 거칠게 손가락을 잡아채 인주를 묻히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치환은 멍하던 눈빛을 순식간에 거두고 영민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귀에 대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영민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그저 괴물일 뿐이야. 당황한 영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치환은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포크를 꺼내 영민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비명이 원장실을 가득 채웠고 영민이 바닥을 뒹구는 사이 치환은 미리 파악해둔 비상 통로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요양원 전체에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 노인네 잡아. 당장 잡아오라고. 박 원장의 고함에 보안 요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치환은 젊은 시절 대기업 이사 시절 익힌 능력을 발휘해 전기 배전반을 과부하시켜 정전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요양원 전체에 펑 소리와 함께 암흑이 찾아왔지요. 어둠 속에 갇힌 복도에서 치환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지하 보일러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늦게 허벅지를 움켜쥐고 따라온 영민은 분노에 차 아버지를 반드시 잡아주기라며 가드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환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자신을 죽이겠다는 아들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치환은 보일러실의 가스밸브를 살짝 열어 경고용 화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요양원 시스템이 강제로 화재 경보를 울리며 모든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정전으로 닫혔던 문들이 일제히 열리자 요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불이야, 모두 대피해. 치환은 혼란을 틈타 다시 원장실로 잠입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금고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금고 안에는 자신의 인감과 아들의 범죄 공모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치환은 서류를 탈취하고 원장실 컴퓨터에 저장된 비리 장부 전체를 자신의 메일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뒤쫓아온 박 원장이 치환의 앞을 가로막고 전기 충격기로 그를 위협했습니다. 치환은 미리 준비한 소화기 분말을 박 원장의 얼굴에 분사해 시야를 차단하고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때 몽둥이를 든 영민이 나타나 치환의 머리를 가격하려 했으나 치환은 날렵하게 피했습니다. 치환은 아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금고 문에 영민의 손목을 수갑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풀어. 비명을 지르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치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를 키운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치환은 정문을 향해 달리며 요양원 노인들의 방문을 일일이 열어젖혔습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그는 동료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환은 노인들을 이끌고 불타는 요양원을 빠져나와 산 아래 도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동료들을 부축하며 쉼없이 걸었지요. 멀리서 경찰차 경광등이 보이고 치환은 있는 힘을 다해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은 치환의 몰골을 보더니 다짜고짜 수갑부터 꺼내들며 박 원장을 찾았습니다. 박 원장과 유착관계였던 부패한 경찰은 치환을 다시 요양원으로 압송하려 시도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치환이 미리 전송했던 비리 장부가 언론사와 검찰청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치환이 입소 전 미리 설치해 두었던 예약 전송 메일이 전 국민에게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관할 구역의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부패 경찰을 가로막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요양원 뒷산에 숨겨져 있던 오 노인의 시신과 다른 노인들의 유품이 차례로 발견되었습니다. 박 원장과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연행되었고 영민 역시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치환은 아수라장이 된 요양원을 뒤로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무거워졌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듯 했지요. 지옥 같던 안식처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낸 노병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영민은 존속 유기 및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원장을 포함한 가담자들 역시 엄벌에 처해졌지요. 치환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진짜 안식처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직접 요양원 대표가 되어 입소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능 기부 수업을 열었습니다. 구조된 노인들은 치환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치환은 아들에 대한 상처를 잊기 위해 매일 아침 노인들과 함께 숲길을 산책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가두었던 그 숲은 이제 치유의 공간이 되어 치환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영민의 사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애원이 담긴 편지였지만 치환은 읽지 않고 벽로 난로에 던져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아들에 대한 미련도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아버지가 아닌 수많은 노인의 수호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담벽 대신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고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치환은 평화로운 정자에서 장기를 두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